머니업스타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4천을 넘어서 되게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금리, 이 피크아웃이 정말 오고 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있죠. 바로 매일 오르지는 않아도 버텨주는 이러한 현금에 대한 흐름. 주가가 고집을 부려도 분기마다 통장에 현금이 찍히는 이러한 배당에 관련해서 요새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내용 풀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 초보자분들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 거고, 은행 그리고 통신, 리츠 이러한 내용 중에 과연 어디가 더 나은가, 요것도 봐드릴 거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은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실 겁니다.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하니까요. 혹여나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못 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8435-1523으로 배당이라고 빠르게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시고,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 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배당 포트에 대한 구성표, 그리고 국내주 배당 탑10 요약본 제가 쉽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더라도 아마 이 올해의 배당 투자 방향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만 확인해 보셔도 딱 잡히실 거고, 급등주 관련해서 나는 배당주 말고 급등주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서 급등주 관련해서 오전 8시에 3종목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소통방 입장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댓글란에 있는 1초 만에 문자 신청하기, 여기에 구독 남겨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 구독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배당주가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성장주도 오르지만 사실 진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배당주에서 먼저 터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내가 기다려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사실 뭐 주식하면서 본업하는 와중에 계속 핸드폰으로 차트 확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 배당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것들을 합친 총주주 환원율이 핵심 지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배당은 그저 통장에 찍히는 현금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이러한 행동이고, 이제 소각 같은 경우 이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영원히 없애서 주당에 대한 이익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쳤을 때 바로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높을수록 진짜 주주 친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먼저 은행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배당은 사실 은행주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낮은 PBR 때문에 배당 능력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28.9%,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37.5%,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32.0%,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31.2%, 이렇게 은행주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병행 패턴들이 되게 뚜렷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처럼 연말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분기 배당으로 바뀐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총 환원율 같은 경우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은행에 관련돼서 규제 이슈라든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함께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배당주를 현금 흐름의 코어,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는 성장성은 좀 제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통신 섹터입니다.
SK텔레콤의 배당 성향은 60.3%, 그리고 KT는 57%, 그리고 LG유플러스는 52.5%입니다. 이게 은행보다 되게 보면은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통신은 실적에 대한 변동이 되게 적고 예측이 가능한 현금 창출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KT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지금 실시를 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가입자가 확대가 되면서 배당에 대한 유지력이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장은 느려도 이러한 배당에 있어서 끊기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이 통신 섹터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은행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만 훨씬 덜 흔들리는 안정형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리츠,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죠. 이쪽은 구조가 되게 명확해요. 임대료, 그리고 이자, 도로 통행료, 이런 현금 흐름을 투자자한테 좀 분배를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평균 분배율을 보면은 신한 알파리츠가 7.37%,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가 7.10%,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가 6.80%, 롯데 리츠가 6.50%, 이러한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체감 배당주예요. 계좌의 분배금이 매달 꽂히니까 우리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내가 돈을 그래도 계속해서 벌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다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차입에 대한 만기, 그리고 공실률, 이런 것들 꼭 세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금리가 사실 지금 현재 되게 아직 높은 국면에 있다 보니까 장기 차입이 얼마나 잠겨 있는가가 핵심으로 놓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 그리고 통신, 리츠,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들을 과연 어떻게 조합을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코어와 위성에 대한 전략입니다. 일명 밥과 반찬 전략인데요. 이 코어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되게 중심으로 잡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이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KB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위성, 반찬입니다. 분배금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이제 리츠 쪽에서 신한, 알파리츠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하나를 따지자면은 테마형, 그리고 ETF, 이런 예를 들면은 코스피 고배당 50 ETF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코어에서 여기서 5에서 7%, 그 다음에 위성에서 6.8%, 그 다음 이런 간식 스파이스에서는 변동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주분들 지금 코스피 어떻게 보면 되게 과열권에 와 있어요. 4,100, 5,000 간다고 지금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지만 시장은 언젠간 흔들립니다. 근데 시황이 흔들려도 이런 포트 구성을 철저히 해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금 체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나중에 다시금 5,000 올라오는 이런 시장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배당 포트 관련해서 이게 은행, 통신, 리츠 이쪽으로 해서 한 개씩 뽑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분기별로 해서 리밸런싱 전략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조합표 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배당이라고 지금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시고요. 실전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국내 배당주 탑10 요약본 이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송프로님? 하실 수 있는데 요 표는 그냥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험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착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급락한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 시가 배당률이 일시적으로 튀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비경상 이익으로 한 해만 배당이 부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먹고 끝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이게 3년 이상 분기, 반기, 배당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탑10 이거 그냥 좋겠지 하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내용 말고 나중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배당에 대한 투자 꿀팁 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분할 매수입니다. 이게 배당락 6주에서 8주 정도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력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일, 배당 기준일, 배당락일 이런 것들을 달력으로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계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이 총주주 환원 공시가 반복이 되면은 이 코어에 대한 비중, 제가 코어 뭐라 했죠? 현금이라 했죠? 이 코어에 대한 비중 늘리고 분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위성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에 대한 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분기나 반기 단위로 포트를 우리가 꾸준히 재점검을 하되 빈번한 교체, 이거는 오히려 수익률을 깎는 행동이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서 리밸런싱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달력의 기준일을 하나 적는 순간에 다음 분기에 우리가 현금 흐름이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은행의 꾸준함, 그리고 통신의 안정성, 그리고 리츠의 이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수익, 요거 3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정말 우리 주주분들 계좌의 승부를 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숫자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이러한 회사가 멀티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배당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에 배당 안 남겨주시면은 송프로가 직접 짠 이 배당에 대한 포트폴리오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고 꼭 남겨주시고 2025년 배당 탑10 종목도 궁금하시다면 해당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금 급등주로 찾아오는 영상 준비해드릴 거니까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놔 주시고 우리 주주분들 계좌의 변화가 올 때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송프로 될 테니까요.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